불과 65년 전 잘 나가던 포춘 500대 기업 중 현재 단 12%인 60개의 업체만 살아남아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워싱턴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현재 잘 나가는 포춘 500대 기업도 40%가 10년 뒤에는 사라질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기업도 이렇게 10년을 버티기가 힘든데 여러분들의 기업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강사입니다. 너무 살벌하게 시작을 했나요? 그런데 협박이 아니에요. 저 오늘 팩폭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함께 할 내용은 위대한 기업은 변화하는 고객 니즈에 집중한다 라는 서적의 내용인데요.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 2번이나 정독을 했어요. 그리고 리뷰하고 또 한 번 읽을 거예요.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변해가는 이 시대에 기업의 생존의 핵심은 바로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또 고객이 경쟁사의 제품으로 갈아타지 않도록 고객의 니즈를 빠르게 해결하는 거래요. 고객이 중요한 거 누구나 다 알죠.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진짜 우리 기업은 고객을 향했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망하는 기업들의 대다수는요, 고객이 표현한 니즈에만 집중을 한대요. 물론 고객의 소리조차 들으려 하지 않는 기업들도 상당수 많죠. 고객 접점 최전방에 있는 VOC를 다루는 부서는 고객 서비스 담당 부서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티브 잡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 방식은 다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고객이 원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게 될 것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생존하는 기업은 고객이 표현하는 니즈 뒤에 숨어있는 니즈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고객이 이탈하고 매출이 줄기 시작하면 기업의 리더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요, 하나같이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에 매달려요. 망하는 기업들의 특징은 고객의 니즈를 외면한 채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에 집중을 한대요. 그렇게 하면 하락하는 매출이 회복될 것이라고 굳건하게 믿으면서 말이죠.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를 개발하면 뭐 하겠어요? 고객의 니즈 속 문제는 차량 속도가 아니라 도로 교통망, 교통체증인데 말이죠. 선생님, 월마트가 아마존 때문에 망했을까요?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트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상사는 단 하나, 바로 고객입니다. 고객은 단지 다른 곳에서 쇼핑을 함으로써 회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는 대용량의 제품에 집중을 하고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소매업에 혁명을 일으켰어요. 고객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의 신념 덕분에 당연히 월마트가 최고의 고객 평점을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소비자 만족 지수에서 월마트가 가장 낮은 고객 서비스 평점을 받았어요. 월마트는 아마존 때문에 망한 게 아니더라고요. 고객이 다른 곳에서 구매를 결정했기 때문에 망한 거더라고요. 바로 그의 신념과 철학으로 시작된 서비스는 고객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말고요. 제발 고객의 소리를 들으세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기존 고객은 이탈하는데 신규 고객 유치에만 집중하는 기업의 모습이에요. 기존 고객은 신규 고객보다 더 큰 매출과 이익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존 고객이 신규 고객보다 이윤을 5배에서 25배나 더 많이 안겨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물며 기존 고객이 떠나면서 문제를 알려주는데도 일부의 케이스로 간주하거나 우리 서비스 프로세스 관점으로 원래 안 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면서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방관하는 기업이 진짜 많아요. 고객이 구매하는 것과 구매하는 양만큼 생산하는 것이 언제나 옳대요. 자라를 비롯한 다른 패션 기업은요, 요즘 고객의 수요가 없을 때는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팔리지 않는 상품을 생산을 하질 않아요. 이것이 신제품을 신속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네요. 고객이 이미 외면을 했는데 개발하고 공정한 비용이 아까워서 공장을 가동시키는 건 아닌가요?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수요를 예측하고 생산 계획을 세우는 건 아닌가요? 팔리지 않으면 만들지 않는다가 기업을 살릴 수 있대요. 요즘 누가 광고 보고 제품 산답니까? 시대와 고객의 니즈는 변해가는데 아직도 구시대 서비스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이 정말 많죠. 새로운 제품에 낡은 서비스 모델을 적용시키기도 해요. 옛 기업은 광고를 통해서 고객이 경쟁사의 제품이 아닌 자사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소비자들은요, 광고와 브랜드 네이밍보다 실구매자들의 후기를 훨씬 더 신뢰를 합니다. 온라인의 시대로 바뀌면서 온라인의 광고로 전행하셨다고요?
저부터도 온라인 광고 차단 프로그램이나 광고 나오지 않게 하는 장치들을 활용해요. 안 봐요, 광고 이제. 코카콜라나 펩시 같은 회사들도요, 광고 대신에 매장 판촉 행사 계산대 근처에다가 상품을 배치해서 판매하는 마케팅 전략으로 바꿨대요. 안타까운 게 이것도 구전략이에요. 요즘 고객들은 쇼핑하면서 두리번을 두리번 이렇게 하지 않아요. 고객들이 보는 건 스마트폰이잖아요. 계산대 줄도 그렇게 예전같이 길지도 않잖아요. 못 느끼셨어요? 광고도 그렇고 판촉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기업에서 판촉 행사를 매출과 이익을 증대해 줄 수 있는 뭔가의 하나의 키라고 보시더라고요. 근데 특히나 정확한 고객 니즈 분석이나 이 정확한 전략 없이 고객이 좀 이탈했으니까 이쯤에서 판촉을 해야지 라는 무분별한 판촉 행사는요, 오히려 고객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된대요. 고객이 판촉 행사 때문에 하루에 5번 양치를 하진 않잖아요. 고객이 치약을 행사 가격에 구매를 해도 치약 회사와 소매점은 치약 한 개당 더 적은 이윤을 남기고 고객은 다음번 치약 구매를 미룰 뿐이에요. 특히나 할인 행사 같은 경우에도요, 장기적으로는 자기 파괴적인 유인책일 뿐이에요. 고객은 결국엔 초특가 할인 기간에만 제품을 구입하게 될 테니까요. 가장 성공적인 기업 애플, 스타벅스, 트레이드조 같은 곳을 보세요. 할인 행사는 전혀 하지 않잖아요. 세대가 변화가 일어나면서 신흥시대가 열렸죠. 베이비붐 시대가 소비를 줄이고 있어요. 지금까지 베이비붐 세대에 판매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제는 더 젊은 시대에 판매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때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려요. 밀레니얼 세대들은요, 인구층은 두터운 반면에 지갑은 되게 가볍거든요. 기존에 있는 백화점에서 쇼핑하기보다 업스타트 기업,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접근 방법을 통해서 사회적인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을 말하는데, 이런 곳과 거래를 꺼려하지 않아요. 밀레니얼 세대들은 점진적인 혁신에 사용하지 않을 새로운 기능에는 그닥 그렇게 돈을 쓰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이들이 선호하는 서비스는요, 무료 배송, 쇼핑 안내, 간편한 계산, 빠른 환불, 쉬운 쇼핑, 품질 보증 등이 있어요. 고객은요, 언제든지 다른 곳에서 구매를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원하는 것을 신속하게 제공받지 못한다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일부 고객들은요, 온라인상으로 단 몇 초만 기다리잖아요. 그것도 버거워해요.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로딩 속도가 조금만 느려져도요, 이미 장바구니에다가 물건을 담아뒀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고 그냥 경쟁업체에 가서 물품을 구입해버리는 것도 부지기수예요. 충성도가 그렇게 높은 애플도요, 2017년도에 아이폰 X의 출고가 2개월 정도가 지연이 됐을 때 삼성에서 갤럭시 S9을 이 시장에 뿌렸단 말이에요. 고객들이요, 갤럭시 S9으로 선택을 했어요. 미국의 한 경영 컨설턴트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애플의 충성 고객이 기다리지 않으면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다. 적절한 대기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 정도는 기다리겠지는 절대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지 않아요. 또한 고객 유지를 위한 해지 방어 프로그램은요,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서비스 해지나 계정을 탈퇴하려고 했을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해지를 어렵게 만든다든지, 심지어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추가가 되잖아요. 해지 방어를 위한 환불 정책 강화보다요,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래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아마존에서는요, 프라임 유료 서비스가 있는데 전자상 거래에서 고객에게 택배가 한 일주일 정도가 걸리는데, 프라임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은요, 연회비를 내고 무료 배송뿐만 아니라 2일 이내에 빠른 배송 서비스를 받아요. 고객들은 연회비를 내면서 이미 비용을 지불했다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 더 많이 구입을 해요. 이게 바로 기존 고객들의 구매율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월마트도요, 프라임 서비스를 모방을 했어요. 2일 이내에 무료 배송과 연회비가 아닌 최소 구매 조건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도 아마존 프라임 가입 회원 고객들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이유는 간단했죠. 프라임 서비스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이에요. 아마존 비디오, 아마존 음악, 사진 저장을 비롯해서 다른 서비스를 계속 추가하면서 현재 프라임 서비스 재가입률은 95%나 된대요. 역대 경영 베스트셀러의 초우량 최우수 기업으로 언급되었던 일부 기업들은요, 고객에게 집중하지 못해서 망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망해가고 있고요. 건강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전략을 구축하고 계속 그 전략을 발전시키는 거래요. 지금도 선생님, 많은 고객들이 이탈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변화하지 않고 지금의 방식을 고집하시겠어요? 고객의 소리 좀 제발 들으세요. 고객의 니즈에 집중해 주세요. 고객의 VOC는
서비스 담당 부서만의 업무는 아니에요. 모든 직원들이 고객에 대한 이해와 고객 응대가 가능한 정도의 고객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모두 다 알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